자, 이렇게 운전자 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과 금액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바로 보험사 중 약관상 보상 내용이 좀 다른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사람들의 연구소 원어원 보험연구소입니다. 자,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운전자 보험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나요?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이 자동차 보험이 있으면 사고 발생 시 대물, 대인, 그러니까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는 형사사고 발생 시에는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는 크게 사망사고, 중과실사고, 중상해 사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 사고를 내었다든지 횡단보도 사고, 스쿨존내 사고 등이 이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게 되고요. 그 외에 사고가 크게 발생하여 상대가 사망에 이르렀다든지 혹은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해서 중상해 사고로 판정이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땐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 합의를 해야지 감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합의를 하려면 합의금이 있으셔야 되겠죠. 이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되고요. 이 운전자 보험이 있으셔야지만 합의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보던 재판까지 가게 되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합의가 원만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고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요게 기본적인 운전자 보험 특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운전자 보험의 비용담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여기에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를 추가로 가입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데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시면 상해 급수별로 가입 금액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비용담보가 상대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보험이라면 이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는 오롯이 나를 위한 특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는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운전자 보험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 최신 기준으로 내 운전자 보험은 혜택이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와 가입 시 꼭 따져보고 가입하셔야 되는 이 포인트를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추천보험사 보험료 비교까지 다 해드릴 거니까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 설계안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가입 문의나 상담은 저희 원어원 보험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김보험님은 업무를 늦게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늦은 시간 사거리에서 급하게 우회전을 하려다가 횡단보도가 녹색불로 바뀌는 걸 보지 못하였는데요. 그때 마침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건너는 사람을 못 보고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던 이 김영구님은 이 사고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 횡단보도 사고는 엄연한 중과실 사고입니다. 이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를 하였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처벌을 원한다라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김보험님은 공탁제도를 활용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공탁제도는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합의금을 이만큼 낼 의사가 있다라는 표시로서 법원에다 예치를 해두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천만 원 정도를 공탁금으로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0년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있어서 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서 보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20년도에 가입한 자신의 운전자 보험은 공탁금은 선지급이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운전자 보험에서 공탁금 선지급이 가능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2년 10월 이후부터였습니다. 이 시기 이후부터는 회사별로 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이 50% 한도내로 보상이 가능하기 시작하였는데요. 24년 8월 이후부터는 회사별로 시기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부분 100%까지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50%만 보상 가능한 회사도 있으니까 요건 참고하시고요. 보통 공탁금 선지급 100% 보상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보상 한도의 최고 50에서 70% 내에서
100에서 100% 보상이 가능한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김 보험님이 24년 8월 이후에 운전자 보험을 변경을 하셨다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으로 가입 시 피해자가 12주 진단이므로 합의금은 최대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탁금 선지급은 이 보상 한도의 50%에서 70% 이내에서 100% 선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하였으니 보상 한도 8천만 원에 50에서 70%인 4천만 원에서 5,600만 원까지 선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4천만 원의 공탁금을 보험사에서 바로 선지급을 해 주었을 겁니다. 만약 합의금 액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였다면 합의금 수준이 1억, 2억이 될 수도 있는데요. 큰 돈을 갑자기 마련을 해야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2017년도 이전의 운전자 보험은 공탁금 뿐만이 아니라 이 합의금 자체가 선지급이 안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혹여나 17년도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변경을 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합의금 한도도 3천만 원 수준으로 낮을 뿐 아니라 선지급도 안 되니까 요 점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또 다른 사례로 김진심님이 차를 갓길에 정차 후에 문을 여는 순간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일공님이 차문에 부딪혀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만 이 척추를 크게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게 되셨습니다. 이 중상의 사고로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사고에 해당되시게 된 거죠. 이 김진신님은 22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있으셔서 합의금 보상이 당연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이 또한 보상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정차 후에 차문 사고의 경우를 비탑승중 사고라고 합니다. 대부분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비탑승중 사고 시 보상이 가능해진 건 2024년 4월 이후에 A사로 가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대부분 회사에서는 24년 11월부터 비탑승중 사고 시에도 보상이 가능하게끔 변경되었기 때문에 결국 24년 11월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에서는 앞에 예시와 같은 상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중상의 사고로 꽤 많은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상이 전혀 되지 않아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정말 암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탑승중 사고가 아니더라도 중상의 사고 시엔 예전엔 상해급수 1에서 상급 시에만 보상이 가능하였는데요. 1에서 상급이 아니더라도 보상 가능해진 게 23년 10월에서 24년 2월 이후부터입니다. 이 중상의 사고에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꼭 상해급수 1에서 상급이 아니더라도 이 중상의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24년 11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험료 차이가 별로 없다면 변경을 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2010년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무턱대고 변경하시기보단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심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 자, 이렇게 운전자 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과 금액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바로 보험사 중 약관상 보상 내용이 좀 다른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추가 진단이라는 내용에 대한 건데요. 먼저 비사 약관을 보시면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진단이 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시사도 제1조 제1항 제2호 및 4호에서 피해자 1인에 대한 진단 기준은 추가 진단 기간을 합산한 최종 진단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조 1항의 2호 4호는 중대법규 사고와 스쿨존 내 6조 미만 사고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이 중대법규 사고 시 마찬가지로 최초 진단 이후 추가 진단 기간을 합산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는데요. D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이 이 약관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군데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약관에는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에 대해 보상한다고만 나와 있고 추가 진단에 대한 문구가 없습니다. 즉, 세 군데 회사만 약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추후 보상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추가 진단 기간을 합산해 준다는 게 뭘까요? 만약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가해자고 중과실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한다면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회복 상태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합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이 합의금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피해자가 늑골과 쇄골 골절, 척추 염자로 초기 8주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상해 진단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었다든지 혹은 치료 후에도 회복이 안 되어서 2주 추가 진단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진단 주수는 총 10주가 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 드린 세 군데 회사는 추가 진단 주수를 합산해 준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이 10주를 기준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른 회사는 초기 8주 진단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2억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진단 주수 8주는 2천만 원 그리고 10주는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6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천만 원을 받는 것과 8천만 원을 받는 것은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그 합의금 내가 받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가입하는 거죠. 그런데 이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과 내가 줄 수 있는 합의금의 차이로 인해서 합의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일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의 보험이란 개념이 더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운전자 보험이 없어서 돈이 없어 합의를 못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한 가정의 가장이 피해자가 되었다면 그 가정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니까요. 내 가족이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해자가 만약 운전자 보험이 없어서 합의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운전자 보험 꼭 가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추가 진단 문구가 없어도 최종 진단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다든지 소송이나 분쟁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약관에 명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리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소장 변경 없이도 추가 진단 문구가 있는 회사라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같은 값이라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곳으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얘기 드린 B사, C사, D사 이 세 군데 회사 중 한 군데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 중 D사는 합의금 보상 한도가 부상 시 B사나 C사에 비해서 조금 낮고요. 공탁금 선지급도 50%만 가능한 회사라서 비교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 B사와 C사 중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 두 회사 보장 내용에 다른 차이는 없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두 군데 다 동일하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 합의금은 최대 2억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망사고 시에는 2억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중과실 사고 시에는 6주 이상은 2천만 원, 10주 이상은 8천, 20주 이상은 1억, 25주 이상은 1억 5천까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런데 이 C사는 30주 이상에 대해서 2억까지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6주 미만 사고 시 합의금도 있는데요. B사, C사 동일하게 4주 미만은 500만 원, 6주 미만은 1,000만 원 한도 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중상해 사고 시도 두 회사 모두 상해 급수 1에서 상급 외에도 보상이 가능한데요. 1에서 상급 시는 2억, 그 외의 급수로 중상해 사고 시는 7천만 원 한도 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탑승 중 사고 시에도 보상이 가능하고요. 공탁금 선지급도 보상 한도의 70% 내에서 100%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 선임비는 B사는 1에서 7급 5천, 8에서 11급 1,000만 원, 12에서 14급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고요. C사는 1에서 3급은 5천, 4에서 7급은 3천, 8에서 14급은 1,000만 원 한도 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선임비 한도는 C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 다 급발진 사고 시 변호사 선임비가 500만 원 한도 내로 보상 가능한 특약도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보상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중과실 사고 시 합의금 보상 한도와 변호사 선임비에선 이 C사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보험료 비교를 한번 볼 건데요. 20년 납, 20년 만기 기준 상해급수 1급으로 비교를 하였고요. 운전자 보험 비용 담보에 자동차 부상치료비 14급 시 30만 원, 그리고 상해 특약 중 꼭 가입해 두셨으면 하는 특약으로 골절 진단비 20만 원, 화상 진단비 20만 원, 깁스 치료비 20만 원, 상해 수술 50만 원, 상해 입원 일당 1만 원 추가를 한 기준입니다. C사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 그리고 화상 수술
수술비가 추가로 들어가 있음을 참고하시고요. 보험료 비교 시 여자분들은 B사가 저렴하고요. 남자분들은 전체적으로 C사가 저렴합니다. 근데 이 여자분들 보험료도 사실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 C사로 추천드리고 싶으나 보험료가 또 중요한 분이라면 B사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멀고 먼 길고 긴 오늘의 영상 결론은 심플합니다. 보장이 중요하다 하면 C사로, 보험료가 중요하다 하면 여자분들은 B사, 남자분들은 C사로 하세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 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딱 요점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11월 이전 가입자분들은 비탑승 중 사고 시 보상이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24년 8월 이후에는 공탁금 선지급 100%가 보상 가능해졌고 24년 2월 이후부터는 중상해 사고 시 1에서 상급 외에도 보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 보험사별 변경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약관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추가 진단, 합산 문구가 있는 B사나 C사를 추천드린다 입니다. 자, 이 운전자 보험 가입 문의나 상담은 저희 원어원 보험연구소 카카오톡으로 꼭 연락 주시고요. 댓글에 궁금하신 점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도움될 수 있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보험에 진심인 사람들의 연구소 원어원 보험연구소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